이별 후 상대방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 어떨까요? 그동안 우리가 못해줬던 일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답답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시도합니다.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운 좋으면 상대방의 성향이 좋아. 상대방 성향이 좋다면 그냥 이별 후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랠리를 할 수 있어요. 카톡을 보내면 답장을 주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나의 이런 각성 문자에도 상대방은 결론은 큰 결정에는 변함이 없어. 이별은 그대로야.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랑 싸움 한 게 아니고 이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여러 편 보고 나서 이제 그걸 또 활용해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별한 상태야. 그러면 정보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뭐 나 메시지도 있고 너 메시지도 있고 상대방 마음 돌리는 법, 너 메시지, 나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쭉쭉쭉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냈어. 근데 답이 없거나 거절일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단편적인 주제를 다루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후폭풍 신호 뭐 이런 거, 아니면 회피형 남자, 잠수 이별, 아니면 자존심 센 남자,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주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내 남자친구는 자존심이 세니까 이걸 적용하면 되겠지. 근데 왜 답장이 없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편 정보를 적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자 보낼 때 또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막 무슨 책, 무슨 이 어투나 이런 거를 따라해서 막 보내. 그 다음에 또 어떤 데 보니까 초기 문자 보낼 때는 공감, 성찰, 고마움 이런 식으로 보내. 그래서 보내봤어. 근데 따라서 보냈는데 이제 이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지,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영상 보고 따라 했는데 이게 되는 경우잖아요. 되는 경우는 있긴 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본 내용을 그 타이밍에 잘 본 거고 마침 상황 타이밍이 맞아서 성공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우연의 타이밍과 상황이 맞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제외한 대다수는 어떠냐면 대부분 왜 안 맞냐면요. 상대방의 개인 성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에는. 개인 성향과 우리 연애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애 과정의 디테일, 그리고 뭐가 있다? 이별, 원인,
이별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만 넣어도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영상을 봤어. 회피형 제외 관련 영상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19세 남자야. 연애 경험이 많아. 연애 경험 다수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아. 그 다음에 음주, 흡연, 뭐 나름대로 상남자야. 자, 19세 회피형하고요. 그 다음에 25세 모쏠이야. 첫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1년 사귄 장거리 커플의 초식남이야. 자, 이 남자랑 C는 뭐다?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35살. 결혼 3년 하고 돌아온 돌싱글즈 남자야.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회피형 제외를 했다고, 이제 영상을 봤다고 쳐도 이 세 가지 경우에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험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제외 솔루션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얘 19세 남자 같은 경우 소위 여자 없이 못 사는 남자야. 외로움을 못 견디는 남자라고. 그리고 나름 이제 연애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자감이 넘치는데 얘는 연애 경험이 많다는 거를 되게 자랑 삼아 얘기했는데 그냥 불안정한 연애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정한 연애 경험밖에 없어 얘는. 짧게 자주 연애를 해온 상태다 보니까 얘는 장기 연애 부적합 남자야 얘는. 그런 유형의 어린 남자란 말이야. 그래서 여자 없이 공백을 못 견디다 보니까 뭐 빠른 환승이나 빠른 대체자를 만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변수가 발생하기 전에 얘는 자녀 감정이 남아있을 때 더 빠른 연락과 더 빠른 기다림으로 우리가 후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그 대신. 네. 그러니까 같은 회피형이지만 A, B, C가 다 달라요. 자, B는 어떨까요? 25세 남자인데 얘는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지금 헤어진 경우거든요. 회피형이다 보니까 25세 모쏠은 원인이 스트레스야. 여자친구가 계속 연락을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빈도나 스트레스 정도를 낮춰주면 좀 그 다음에 부정적 행동들, 남자가 싫어했던 행동들을 하지 않고 멈추고, 그 다음에 부담을 줄여줘야죠. 그냥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부담을 줄여주고 하게 되면 이분도 이제 제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솔루션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5살 돌싱글즈는 이분은 지금 어떠냐? 이미 결혼 경험이 있잖아요. 결혼 경험. 그 다음에 사회적인 노하우도 있어. 그래서 선입견하고 자기 고집이 세. 자기 고집이 엄청 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분은 웬만해서는 바꾸기가 힘들어. 그래서 확실하게 이익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손해봤다는 그런 심리작용을 해서 이제 제외에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자, 똑같이 회피형 영상을 봐도 A, B, C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편적 정보만 딱 적용해갖고는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아까 19세 남자라 그랬잖아요. 19세 남자. 연애 경험이 많아. 얘는 날 만날 때 새로운 도파민을 원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성관계 폭도 넓어. 그리고 처음에 가볍게 만났어. 근데 이제 이별할 때 보니까 도파민이 영업 종료.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해요? 새 여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별할 때 보니까. 그리고 이성관계 폭이 넓어서 얘는 뭐다? 대체자를 빨리 만날 수 있어. 가볍게 만났는데 이제 진지하게 나오니까 진지해지는 게 부담돼서 회피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또 다시 부담을 줄여줘야 된단 말이야. A 경우에는 이렇고요. 자, B 경우에는 어떨까요? B 경우에는 아까 초식남이라고 그랬죠. 초식남. 얘는 그냥 스트레스 내성이 약해. 연애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얘는 어떤다? 스트레스가 과잉 상태라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자극만 주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제외할 확률이 더 높아. 자, 돌싱글즈는 어떨까요? 3번. 돌싱글즈는 어떨까요? 이분은 처음에 만날 때, 자, 새 이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났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나 결혼해서 실패해서 이제 새 이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갈등을 겪다 보니까 역시 너도 똑같구나. 그 다음에 결혼해도 실패하고 지금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별해보니까 인생을 또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아까 고정관념이 엄청 세다 그랬죠. 연령대도 있고 우리 그냥 이거는 좀 비하하는 건데 꼰대를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그러죠? 출력만 되고 입력이 안 되는 사람이 꼰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약간 또 꼰대 마인드가 있어서 출력만 돼. 이게 새로운 정보나 유연하지가 않아 사고가. 그래서 이렇게 겪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인식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A, B, C 중에 제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초식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 회피형이야. 회피형인데 경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회피형 영상을 보고 이걸 그대로 적용했는데 왜 안 됐는지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단편 정보 얘는 뭐다? 하나의 공통점이죠. 이 공통점을 제외한 나머지 뭐가 다르다? 연애 디테일, 연애 과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별에 이르기까지 과정, 이것도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하나의 공통점, 단편 정보만으로는 이제 현실에서 재회를 성공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만약에 이 영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연애 이론, 칼럼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재회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 한두 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개의 영상을 일단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에게 맞는 거를 접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애 이론 이런 칼럼들도 읽으셔갖고 우리 재회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요. 네, 이렇게 해야만 영상 분석, 연애 이론, 재회 원리 이해도를 높이셔야지 우리가
셀프 제외에 도전해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야지 이게 교육용 영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혼자 하시든지 뭐 학원을 가시든지 상담을 받으시는 간에 전제가 돼야 할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제외를 하시려면 일단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요. 객관화가 돼야 돼요. 3자 입장에서 3자가 나를 보듯이 나에 대한 객관화가 있어야 돼요. 뭐 이 정도면 잘생겼지 이게 아니고 남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정보, 선별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선별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중꺾마.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상대방의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별을 이제 통보한 상대방은요, 여러분들께서 억울한 심정이 드시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얘네는 피해자 마인드입니다. 억울하시죠? 아니, 얘네가 이별 통보를 지네가 해놓고 지네가 피해자래. 헤어지자 해놓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단 상대방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원인을 우리 때문에 이별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별을 당하셨지만 여러분들은 가해자입니다. 이별 당한 나는 가해자. 이별을 통보한 얘네는 피해자다. 우선은 이게 이제 고정값이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별 후 내가 매달렸어. 매달렸다? 근데 한 번, 두 번 받아줘. 연락을 받아준다? 근데 이별 취소는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매달렸는데 불구하고 연락을 받아줘. 그럼 내가 또 희망을 갖고 또 얘기하잖아. 근데 이별은 절대 취소 못해.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얘는 일단 상대방의 성향이요, 인간관계의 허용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답변쯤은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너에 대한 연인으로서 가치 평가는 끝났다. 그러니까 너에 대한 가치 평가가 끝나서 여기에 대한 결정은 변함이 없는 거지. 그래, 너 답변 정도 해줄 수 있어. 근데 하지만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뢰감이 떨어져서요. 신뢰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애정이 식어서 헤어진 경우다.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신뢰감이 떨어져서 애정이 점점 식어서 헤어지게 된 경우다. 그래서 얘네는 이별을 결심하기 전까지 니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줬어. 기다려줬단 말이야. 나 힘들어. 나 지금 힘들단 말이야. 내 마음 왜 몰라줘? 이렇게 시간 주고 감정을 요구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쌓이다 보니까 딱히 싫은 건 아니지만 너의 관심 부족,
너의 관심 부족에 어떻게 됐다? 마음이 지쳤다. 마음이 지친 거예요. 네. 그래서 연락 정도는 받아주지만 가치평가가 끝난 상태로 신뢰감이 하락한 거지. 아, 얘랑 앞으로 사귀어도 그냥 이 상태겠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마음이 지쳤어. 딱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 자체를 받아준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서 이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연락을 받아준다 그래도 우리가 이별했다는 이 팩트는, 이별했다는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별했다고 갑자기 나한테 사줬던 속옷까지 다 버려야 되나요? 이별했다고 같이 먹었던 분식집은 가지 말아야 되나요? 이별했다고 뭐 나랑 함께 했던 추억들이 이거 갑자기 다 잊어버려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연락 자체를 받아준다고 해서 이별이 달라지진 않는다. 아시겠죠? 왜? 가치평가가 끝났으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별로 내가 매달려서 더 이상 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방 심정은 어떨까요? 상대방은 거절을 또 말하기가 곤란하다. 일단 헤어지자고 했는데 자꾸 매달리니까 또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 거절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몇 번을 거절했는데 자꾸 연락이 와. 연락이 또 와. 연락이 계속 와.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은 계속 진심 얘기하고요, 반성 얘기하고요, 사과 얘기하고요, 다 다른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내가 듣기에는 다 똑같은 내용이야. 결론은 제외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야, 너 어쩜 그렇게 정답을 못 맞추냐? 네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냐? 정답은 없어. 네 말에. 그 다음에 결론은 너 나랑 왜 헤어졌는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 너 감 안 와 지금. 역시 넌 날 이 정도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 그래서 얘는 지금 뭐다? 헤어지길 잘했다. 자기 합리화 중입니다. 자, 상대방은 거절을 말하기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계속 오게 되면 정답은 얘기 안 하니까 왜 헤어졌는지 감도 모르는 것 같고 헤어지길 잘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럴 때는 내가 사과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그래 너도 네 입으로 네 잘못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별 통보하길 잘했다. 합리화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상황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사과는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자주 할수록 상대방이 이별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3번은 이별 후에 정보를 차단한다. 이거는 예상이 되시죠? 얘는 너가 뭘 하던 말던 지금 관심 없어. 관심 없고 네 연락 올까봐 두렵다. 네 연락 심하게 피하고 싶다 이런 거야. 일단 부정적인 고정관념.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확실하고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감정까지 생긴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별 후 연락은 안 받아.
연락은 안 받아. 근데 내 푸사랑 SNS는 염탐을 해. 이럴 때는 무슨 생각을 갖고 할까요? 무슨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상대방도 이별하면 힘들어서 네 생각 날 때마다 이제 감정 위로용으로 보고 결국 어떻게 된다? 너를 잊게 된다. 생각이 나서 봤는데 왜 잊냐고요?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그때 네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내 감정을 안정시키고 또 잊어가는 거야. 잊어가. 이게 한 달에, 그러니까 10번에,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 보다가 이제 20일에 한 번 보게 되고 30일에 한 번 보게 되고 2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봐. 널 잊어가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거는 결론은 감정 위로용으로 잊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성적으로는 보면 안 되지만 마음이 힘들 때 보면 나 얘랑 헤어졌지? 이러면서 보고 싶은 욕구가 해소가 됩니다. 보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안 보기 시작하면 이제 네 얼굴 안 봐도 이제 견딜만 해졌다? 이런 뜻이야. 아니면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겼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냥 비공개나 아니면 푸사를 없애버리는 게 그냥 차라리 더 나을 수는 있어요. 덜 빨리 잊혀지기 위해서는. 네. 그 다음에 이별 후? 이거는 근데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별 후 카톡을 했는데 읽었어. 근데 답장이 없어. 이 상태다. 그럼 이때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기는 이르다. 고민 중이란 뜻이에요. 고민 중. 왜 고민 중이냐면 내가 각성하고 잘하겠다. 나 한 번 더 믿어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얘한테는 지금 선택권이 생긴 거죠.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매력과 나의 가치 등을 관리를 잘 해놨잖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놨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걸 읽었으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나한테 연락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내가 연애 주도권이 더 컸어. 주도권이 더 컸고요. 자존심은 부렸지만 내가 저자세를 안 보였어. 난. 자존심 부렸지만 그 다음에 내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경우 이상형이었다거나 나 같은 대체자를 만들기 힘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차단은 안 했지만 차단과 같은 상황처럼 영원히 답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답장을 안 했다. 영원이라기보다 몇 달간 답장 안 했잖아. 그럼 어떤 상황적인 변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내가 잘못을 많이 한 경우, 내가 많이 잘못한 경우에는 답장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가지 경우를 좀 단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별 후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심리를 딱 정리하자면 그냥 너의
불편한 연락은 받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자, 헤어졌으니까 내 감정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좀 존중해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지내는 것보다 혼자가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진 거라고. 응? 네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내가 헤어질 생각까지 했냐고. 내가 헤어질 생각까지 했겠냐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랑 헤어지는 게 더 낫대. 이겁니다. 결론은, 자, 이별 후의 대표적인 심리는 뭐다? 자, 여러분의 잘못이 크다. 네 잘못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별 통보자는. 자, 우리가 싱글일 때는 친구들과 만나면 무슨 얘기 하세요? 싱글일 때. 우리가 싱글일 때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남자 얘기 아니면 여자 얘기 주로 하잖아요. 그쵸? 결론은 우리 짝짓기 관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원했던 운명의 상대와 우리가 연애하다가 이별까지 결심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연애 과정에 스트레스가 컸다는 얘기고요. 이게 불만족이 누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죠. 연애. 불만족. 이 연애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별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불만족의 원인을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원한 건 뭘까요? 자, 상대방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으로 퀄리티가 이제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다? 양적인 축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이 축적이 돼야지 질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어야 여러분의 가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과 번민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번민은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해서 힘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거. 우리가 헤어지면 이런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다룰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혼란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혼란한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데이트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거에 뭐가 생겨요? 여유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자기 에너지를 별다른 의식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다 충분히 이게 소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여유가 생긴 거야. 여유가 생기니까 이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점점점 쌓이기 시작해.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불안과 번민까지 있죠. 번민이 뭐라고요? 답답해서 괴로운 마음. 불안과 번민인데 여유까지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담자분들이나 이별하신 분들은요. 그러면요, 여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시험지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시간과 에너지 총량이 100이야. 100이면요, 우리가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배점이 낮은 문항이 20이다. 그 다음 배점이 높은 문항이 80이야. 그럼 이런 거를 만약에 수학으로 따지면 단순 계산 문제가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부담이 큰 증명하는 문제가 한 8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영어로 따지면 20점 정도 배점하는 거는 뭐 문법 문제. 자, 80점 정도 이제 차지하는 건 작문이나 독해 문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여유와 에너지가 있고 불안과 번민으로 혼란에 빠져서 시간을 지금 낭비할 게 아니고요. 이런 중요도가 높은 문항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자, 문제로 치면 배점이 낮은 문제가 여러분 제외에 있어서는 이게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활동이에요. 여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럼 배점이 높은 문제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 입증과 자기 개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80%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거의 내담자분들은 이게 거의 80이야.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쪽, 진짜 중요한 80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외 과정에서 제외 성공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여기 가장 중요도 높은 곳에 집중하시는 게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입증과 자기 개발의 양적인 축적을 통해서 질적인 변화를 내시는 거. 이 질적인 변화는 뭐다? 상대방의 니즈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외하는데 유리한 자격 조건을 갖추시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